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회식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징계를 어겨가면서까지 감경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징계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부서에 인사 발령까지 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전체 직원 워크숍 뒤 회식 자리를 가졌다는 A씨. 식사 뒤 동료들과 함께 간 노래주점에서 직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고충처리 심의위를 찾아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고충위 측은 재단 측에 B씨를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 만에야 열린 인사위원회는 징계 보류를 결정했다 A씨 항의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꼭 안 가도 되는 자리인데 그게 무슨 업무 연관성이 있느냐. 친하지 않느냐, 동기 아니냐, 그리고 술값은 누가 계산했느냐. 출석했을 때 그때 느꼈던 심정은 너무 참담했거든요. 이런 게 2차 가해구나. 정직 처분을 받은 B씨는 20일 만에 재심을 청구해 징계는 감봉 3개월로 감경됐고 급기야 재단은 B씨를 A씨와 같은 부서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는 성희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문화예술재단은 B씨에 대한 징계 감경 처분을 재심사해 줄 것을 인사위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 것 자체가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엄중하게 처리해 주기를 다시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성추행 사건을 재단 측이 2달이나 끌며 원칙도 무시한 채 징계까지 감경해주는 사이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일몰 시기가 도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제주 동부공원의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 고시함에 따라 제주도와 LH 측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지만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 일대 32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단지. 오는 2024년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등 1,784호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 고시하고 다음 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토지보상과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토지주들의 반발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당장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고 고물상이나 차량 정비업체 등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존권에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원지구와는 별도로 분리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주도와 사업자인 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안에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설명회 시나 주민 의견 수렴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LH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주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높은 토지보상비나 대체 토지가 아니라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의회가 JDC가 추진해온 대규모 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JDC가 시행하는 5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도지사 재량권 남용과 의회 견제 기능 무력화, 상하수도 정책과 인허가 절차 등 7가지 문제를 확인했다며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화 역사공원의 경우 특혜가 있어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오늘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오는 30일 17개 민간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석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사랑을 확인하고
이웃과 풍성함을 나누는 명절인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면서 외로운 명절을 지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신이 불편한 장애인 170명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입소자들의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원이 많아 치약과 휴지 등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형편이 빠듯합니다. 명절 전 후원자들이 기부한 생필품으로 생활을 이어왔지만 올해는 문의 전화가 끊기고 발길도 한산해졌습니다. 시나 도 외에는 거의 후원을 안 해주고 있는 시청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저희 자원봉사 단체장들이나 조금씩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냥 이제 저희 그 외부에서는 거의 후원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았지만 온정의 손길은 뚝 끊겼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20날 전부터 현재까지 개인과 법인 기부자는 모두 518명. 지난해 추석 전 같은 기간보다 92%나 줄었습니다. 기부액도 3억 9천여만 원으로 38%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데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 온다는 나눔의 진리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풍요로움을 나누는 추석에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은 쓸쓸한 명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고유정 부실 수사 논란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경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사격 시험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밤 서귀포시 중심가. 술집 앞에서 남성 한 무리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대고 바닥에 때려 눕히기도 합니다. 인도 한가운데서 벌어진 몸싸움에 길 가던 시민들은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제가 설명이고 여기 한 명 시비가 붙어갖고 있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방관하고 여기 명령을 앉아 계시고 나중에 오신 경찰분들이 형사분들이신 거더라고요. 45살 한모 경사가 술에 취해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52살 강모 경위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쌍방 폭행으로 번진 겁니다. 가게를 나오면서부터 몸싸움을 벌인 이들은 가게 주변에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20분 가까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쌍방이 다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임의동행이라도 해가지고 뭐 진술이라도 받았는데 또 술 취했고 또 쌍방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물방 있어가지고. 현지 고비경찰이 사격시험을 조작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55살 A 경감은 지난 5일 하반기 사격시험에서 사격 표적지에 구멍을 뚫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인 건 맞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감찰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수사해야 할 경찰관들이 잇따라 무리를 일으키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내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의 민간 개발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도시공원이 있는 주변 마을에서는 민간 개발 찬반을 놓고 주민 간 고소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충북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도심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 개발 찬반 논란이 팽팽한 청주 도심의 매봉산. 등산로 입구에 내걸렸던 플래카드 여러 장이 각종 낙서로 뒤덮였습니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문구 주변에 누군가 민망한 욕설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예리한 도구에 의해 절반이 찢기는가 하면 통째로 사라진 것도 한둘이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한 주민이 사비로 내걸었다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플래카드가 모두 58장. 이 과정에서 재물 손괴나 절도 등으로
행위자를 고소한 것도 20건에 이릅니다. 가슴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칼질 당하는 현수막을 보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건 용서는 사치다. 이분을 만약에 어떤 분인지 찾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플래카드가 사라진 똑같은 지점에 다시 2장, 60번째 플래카드를 다시 붙입니다. 개인적인 철학과 유불리 등에 따라 특히 찬반이 첨예한 대상지 주변 마을이라 곧 21번째 고소가 불보듯 뻔합니다. 꺼냈다가 난리 나고 가서 6명씩 맨날 못 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거든. 그럼 우리는 왜 저럴까 이러면 이제 시비가 있지 사람들. 주민 간 법적 문제로 번지는 이 갈등은 석 달 동안 운영하기로 한 청주시 민간 거버넌스에서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휴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엔 제주시와 고산 지역, 오후엔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추석 당일엔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보름달 보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6도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5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남부가 24도, 동부가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동부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는 2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연휴 첫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해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내 5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농가 부채 규모가 전국 최고인 제주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주민 발의 청구권자 10,000명 서명을 받아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공론화 촉구 청원이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내 100여 개 시민, 노동,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요구청원 운동에 8,00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목표로 추진 중인 도민 10,0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제주 지역 생활임금이 10,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300원 인상된 1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10원 많은 금액인데 공무직 노조는 11,000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생활임금은 공무직과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 민간위탁 업무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는데 이달 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태풍 피해를 입은 구좌읍 농경지를 둘러보고 영세 농가와 고령 노가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대체 작목을 심어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휴경을 전제로 한 추가 보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 지사는 앞서 소각시설 준공을 앞둔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뒤 오염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